자, 교재 보세요. 180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자, 거기 180페이지 총론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박스 1번에 물권의 개념 나오죠. 물권은 이 세상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 그랬죠. 그 다음에 직접적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로서 강력한 권리인 대신에 자기가 고치고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자기가 고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물건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권 그랬죠. 그리고 옆에 보면 공시가 필요한 등기를 했을 때 그랬죠. 모든 사람에게 효력이 있다고 그랬죠. 예, 이렇게 물권이라고요. 그리고 물건에 대한 그랬으니까 이 물건의 개념 나오죠. 그죠? 물건이 동산, 부동산 있는데 우리는 부동산만 관심이 있다고 그랬죠. 채권 그랬어요. 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그죠? 여기 같으면 B가 C에게, 그죠?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그랬죠. 채무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지 다른 사람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고 그랬죠. 제3자에게 대항력이 없음 그랬잖아요. 다만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등기하면 어땠어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박스 2번 물권의 객체 나오죠. 이거 나오잖아요. 물권의 객체 물건이라고 그랬죠. 물건인데 자, 특정 독립한 물건이어야 된다 그랬죠. 즉 몇 번지 물건이어야 된다고 그랬죠.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부동산 중에 어느 하나 그러면 안 되고, 그죠? 상계동 100번지 이래야 돼요. 그것을 특정돼 있다, 확정돼 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물건이란 부동산과 동산, 여기에서 말하는 부동산이란 토지와 토지의 정착물 그랬죠. 부동산은 등기로 공시 이런 표현 써요. 동산은 뭐 우리 시험법이 아니니까 볼 필요 없고요. 동산은 등기라는 게 없죠, 그죠? 자, 오른쪽 보시면 박스에 민법상 물건의 분류를 해서 부동산과 동산, 양가로 1번 부동산 그러면 토지와 토지의 정착물 그랬죠. 그리고 3번에 보면 토지의 구성물과는 별개의 독립한 물건, 즉 부동산으로 다루는 게 뭐예요? 토지에 심은 성수관, 농작물 있죠. 이건 명인방법도 필요 없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토지에 지은 건축물, 독립한 부동산이죠. 그 다음에 토지에 심은 뭐가 나와요?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이런 말 나오죠. 그죠? 뭐 이런 것들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주물과 정물 이런 것은 지금 볼 필요가 없는데요. 자, 거기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설명을 드리면 양가로 2번에 두 번째 주유소 주유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유소를 주물이라고 그러고 주유기를 정물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기 보시면 양가로 3번에 주물을 처분하면 딸려있는 정물도 같이 처분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랬죠.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여러분이 주유소를 경매로 받잖아요. 그럼 당연히 뭐예요? 주유기도 같이 경매로 받는다 그 뜻이에요. 아셨죠? 네, 그 말이니까 그렇게 간단히 보고 넘어가면 됩니다. 3번 부업물과 부속물은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카페 하면서 화장실을 새로 만들었다 그랬죠? 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그것은 부합됐다 이렇게 표현해요. 부합물. 그것은 유익비 상환 청구하면 된다 그랬죠? 자, 그런데 부속물은 떼갈 수 있는 거예요. 뭘로 생각하시라고 그랬냐면 천정형 에어컨 그랬죠. 그죠? 그래서 부합물 그러면 건물에 부착시킨 화장실, 그죠? 혹은 화장실에 뭐 타일, 뭐 떼갈 수 없는 거죠, 그죠? 부속물은 건물에 부착시킨 뭐 유리, 자동문 이렇게 나오죠, 그죠? 거기 보면 건물 가치를 증진해준 건물과 독립한 물건이니까 떼갈 수 있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합물, 부속물 이런 용어 그냥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원물과 가실이 나오는데 여기 봐보세요. 우리 아까 A하고 B가요. 자, 부동산을 그랬죠? 부동산 주고 3억 원 줘야 되잖아요. 3억 원 줘야죠. 그죠? 그러면 이것을 원물이라고 그래요. 원물. 그런데 부동산에는 세 내주면 뭐가 붙냐면 월세가 붙죠. 월세가 붙죠? 자, 3억 원에는 뭐가 붙냐면 이자가 붙잖아요. 이자가 붙죠? 이것을 과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실인데 이것을 특히 법정과실이에요. 근데 법정과실, 천연과실은 여러분 우리 시험법에 안 들어가니까 구분할 필요 없어요. 법정과실 그러는 거, 과실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요? 원물이라는 표현을 쓰고 원물과 과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한번 이야기 듣고 치워버리는 거예요. 암기 안 해요. 근데 내가 소를 가지고 있는데 소가 송아지를 낳았다 그러죠. 이것도 송아지도 과실인데 이건 천연과실 그러는 거예요. 누구 거겠어요? 원물 소유자 걸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겠죠, 그죠? 원칙적으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뭐 1번에 사과나무에서 수확한 사과 천연과실, 건물에서 얻은 임대료 법정과실 그랬죠? 그죠? 과실 수취권자는 원물의 소유자임이 원칙이다. 뭐 우리 뭐 공부 따로 안 해도 뭐 뻔히 다 아는 거죠, 그죠? 건물 소유자가 월세 받지. 뭐 다른 사람이 받습니까? 그렇죠? 돈 주인이 뭐예요? 이자 받지. 뭐 다른 사람이 받나요?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그 뻔한 소리예요. 아셨죠? 네.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거기 보면 사례로 접근하는 라이브 민법 해가지고 교재 쓰신 분이 멋진 말을 이렇게 써 놓으셨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토지 위에 권한 없이 아무런 권리 없이 제3자가 무단으로 사과나무를 심었죠? 그러면 사과나무는요? 토지의 구성물인가 토지와 별개인가 그랬더니 토지 구성물이라고 그래요. 뽑아갈 수 없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뽑아갈 수 없는 것으로 물론 동원해가지고 뽑아버릴 수 있죠. 동원해가지고 화장실만 떼버릴 수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법에서는 이것은 구성물이지 떼갈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성물 부합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사과나무는 누구 소유에? 심은 사람께 아니라 토지 소유자께 돼버린다고요. 다만 명인 방법을 갖췄다 그러면 소유자가 따로 있다고 그랬죠? 2번 보세요. 토지에 권한 없이 제3자가 그죠? 불법으로 농작물인 쪽파 심었죠? 쪽파는 누구 소유인가 그랬더니 항상 경작자 소유다 그랬죠. 성수가면. 자, 그 다음에 3번. 토지에 권한 없이 제3자가 무단으로 무허가 건물을 신축했죠? 무허가 건물은 땅의 구성물인가 땅과 별개인가 그랬더니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하나의 물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때요?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했다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는 갑이고 건물 소유자는 을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불법으로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했어도 다만 갑은 을에게 뭐 하는 거예요? 물청 행사해서 철거해라 그러는 거죠. 아셨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면 임야의 소나무 청구리에 철조망을 치고 편말을 붙여 명인 방법을 실시한 경우 그랬죠? 임야를 매각하면 소유자는 누구 소유인가 그랬더니 명인 방법을 실시한 자 그랬죠. 5번 정착물이라는 거죠. 토지에 부착하여 있고 계속하여 부착된 상태로 사용되는 것이 사회 통념 상식적으로 그 말이에요. 인정되는 물건으로서 건물, 수목, 교량, 돌담, 도로 포장, 토지에 고정된 기계 따위 그랬죠. 그죠? 별로 중요한 개념은 아니에요. 넘겨보세요. 이번에 일권주의 나오죠. 하나의 물건에는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물건이 성립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서 원칙 1필지 토지는 뭐예요? 두 개의 소유권이 양립할 수 없다. 하나의 물건에는 소유권이 하나만 있어야 돼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1필지 토지 일부에 영유물권이 성립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제한물권 중에서도 담보물권은 하나의 물건에 여러 개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있을 수 있다고 그랬고 또 뭐도 되냐면 3층짜리 건물에서 1층만 세뇌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유물권이라는 것은 방 한 칸만 세뇌주는 것도 가능한 것처럼. 그죠? 자, 1층 중에서 어때요? 1층 중에서 절반만 어때요? 절반만 은행에게 ATM기 사용하라고 빌려줄 수도 있잖아요. 물론 간쳐가지고 이처럼 1필지 토지 일부에 혹은 일동 건물 일부에 영유물권이 성립할 수 있다 그랬고 영유물권 그럼 뭐 있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랬죠. 물권의 종류 그랬죠. 물권 법정주의 그랬잖아요. 물권은 딱 8가지 정해져 있다고요. 그래서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이나 간섭법 이외에는 임으로 창설하지 못한다. 물권은 법으로 정한 대로 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종류 강제, 내용 강제 그래요. 그런데 아무튼 종류는 몇 가지예요? 8가지. 이번에 나오죠? 민법에서 규정된 물권은 8가지예요.
우리 점유권하고 본권으로 나눴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점유권, 사실상 지배, 점유권, 그 다음에 본권 이렇게 나눴고, 이번 본권 그러면 다시 소유권과 제한물권으로 나왔죠? 소유권 그러면 사용수익 처분권이 있다고 그랬고, 제한물권 그러면 영유물권, 담보물권이 있었잖아요. 영유물권 그러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그랬잖아요. 그런데 민법이 아니라 판례에서 인정한 물권도 있어요. 이것을 관습법상 물권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볼 필요 없어요. 민법상 물권도 지금 처음 보잖아요. 근데 뭐 관습법상 물권을 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 봐도 좋아요. 1월 달에 제가 강의 드릴 거예요. 자세하게. 그래도 막 눈으로 쫓고 있죠? 보지 말라고요. 아셨어요? 안 봐도 좋아요. 안 봐도 좋고 괜히 읽어가지고 헷갈리지 마시고 1월 달에 제가 정확히 설명드릴 때 정확히 딱 처음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괜히 애매하게 봐가지고 혼자 상상을 잘못해가지고 이상하게 이렇게 머릿속에 담으면 안 돼요. 하지 말라는 것은 지금은 가감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중요하긴 해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박스 4번. 물권의 효력. 그래서 1번 뭐가 나요? 물권의 우선적 효력 나오죠. 이거 말하잖아요. 이거 말하죠? 물권의 우선적 효력. 물권이 채권보다 우선하는 효력 그랬죠. 원칙적으로 물권은 채권에 우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로 접근하는 라이브 문법 보면 노래 부른다는 게 아니라 심형래 소유 A 아파트에 2016년 1월에 1억 원의 저당권이 갑은행 앞으로 설정되었고, 읽혀요? 심형래 아파트에 갑은행한테 돈 빌리고 1억 원 빌리고 저당권 설정해 줬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 후에 을이 전세금 2억 원의 전세권을 얻어 살고 있던 중 그랬죠.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 소유자가 누구겠어요? 심형래잖아요. 여기 심형래겠죠? 심형래. 그런데 먼저 뭐가 있어요? 전세권이 설정돼 있죠? 그죠? 전세권 누구? 저당권, 죄송합니다. 저당권 누구? 갑은행 그랬잖아요. 갑은행 그랬죠? 그리고 어때요? 그 후에 또 뭐가 있어요? 전세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전세권. 그죠? 전세권이 있죠. 누구에게 해줬어요? 전세권? 전세권자 누구예요? 을이에요? 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을. 그러면 이렇게 등기부가 돼 있다는 게 머릿속에 그려야 되는데 여러분 아직 등기법을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봐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물권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이제 심형래에게 돈을 빌려준 일반 채권자 병이 심형래가 빌려준 돈을 갚지 않자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얻어 아파트를 강제 경매에 붙였죠. 그죠? 붙였죠? 그러면 이때 갑을 병 관계 그랬잖아요.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배당 순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이것도 저번 주에 말씀드릴 때 뭐라고 그랬냐면 배당 절차에서 경매로 넘어갔다. 그러면 돈 나온 거 가지고 나눠준 거 배당 절차라고 그랬죠?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채권자들이 여러 명 있다. 그러면 우선 변제권이 있는 사람은 앞으로 나오세요. 그런다고 그랬죠. 한 걸음.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저당권자, 전세권자 둘 다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그런데 친구가 그냥 돈 빌려준 사람은 이 사람은 우선 변제권 없죠. 그죠? 일반 채권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온 사람 중에서는 뭐예요? 아까 등기된 순서대로 먼저 저당권자 갑에게 원금 1억 플러스 이자 전부 다 줘버린다고요. 그리고 남은 돈이 있죠. 그러면 이순이자 전세권자에게 2억 플러스 이자 있죠? 다 주는 거예요. 그래도 남은 돈이 있다 그러면 이제 3순위로 어때요? 일반 채권자들. 만약에 일반 채권이 여러 명이 있다. 그 사람들은 순서가 없어요. 비율대로 나눠주는 거예요. 안분배당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오른쪽 오세요. 양가를 1번. 제한물권 상호간의 효력 나오죠? 먼저 성립한 물권이 나중에 성립한 물권에 우선한다. 제한물권끼리는 뭐라고요? 성립한 순서대로, 그죠? 이걸 등기한 순서대로. 등기법 같으면 순위번호 순서대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아셨죠? 자,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거기 1번, 2번은 지금 여러분한테 설명드리기는 조금 무리예요. 무리인데 제가 그래도 한번 말씀은 드리고 갈게요. 근데 몰라도 좋아요. 아셨어요?
몰라도 진짜 좋다고 했어요. 제가 막 이것 가지고 안달복달 할 거면 처음부터 그냥 안 해버릴 거예요. 할까요 말까요? 한번 이야기 듣고 치워버리는 거예요. 아셨죠? 뭐냐면 봐보세요. 소유자가 A예요. A인데 을구예요. 을구에 자 저당권이 있는데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 임차인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임차인으로 들어갈 수 있죠. 임차인. 그런데 임차인은 우리 뭐라고 공부했냐면 등기가 되면 대항력이 있다고 그랬죠. 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등기가 없어도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으로 옮기면 대항력 생긴다고 그랬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 우리가 아파트다 그러면 등기가 안 돼 있어도 어떻게 돼 있어요? 주민등록으로 옮기면 대항력이 있죠. 그죠? 그래서 제가 가로를 치는 거예요. 등기가 돼도 좋지만 등기가 안 돼서도 주민등록으로 가능하니까. 그리고 나서 또 어때요? E가 돈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 이렇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는요. 어쩌냐면 D가 깨끗한 부동산에 먼저 임차인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당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당권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이제 변제를 안 하니까 경매 신청을 했어요. 경매 신청을. 네. 예를 들어서 경매 신청은 누가 해도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는데 경매로 넘어갔죠. 그죠? 그래서 P가 경매로 받았어요. 경매 받았어요. 경매 받으면 매각이라고 등기원이 적어집니다. 그랬을 때 이 권리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 문제예요.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자, 그랬을 때 말소 기준 권리라고 그래요. 여러분 중개사법 시간에 더 자세히 공부할 건데 말소 기준 권리는 저당권 중에서 선순위 이렇게 알아두세요. 선순위 저당권. 아셨죠? 다른 것도 있긴 있는데 그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그러면 자 선순위 저당권이니까 뭐예요? 이게 뭐가 되죠? 말소 기준 권리 그러는 거예요. 말소 기준 권리. 아셨죠? 여기 같은 뭐가 돼요? 이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면 말소 기준 권리는 기준 권리 이하의 권리는 전부 소멸해버려요. 이하의 권리는 소멸해버립니다. 그럼 말소 기준 권리 이전에 있었던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소멸하지 않고 어쩌냐면 인수된다고 그래요. B는 임차권 끼고 경매받았다 이 말이 돼버려요. 여기는요. 깨끗한 부동산을 경매받았다 이 말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매를 받으려고 그러면 왼쪽 오른쪽 왼쪽을 경매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깨끗한 부동산. 그래야죠. 그렇게 했을 때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아가는 거라고요. 아셨죠?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이 사람들은 또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은 배당 절차 참가하면 배당 절차. 배당 절차 참가해서 얘가 확정일자까지 받았으면 우선 변제권이 있죠. 그럼 또 어때요? 우선 변제권 있는 사람 한 걸음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면 셋 다 나오겠죠. 그럼 여기 다 주고 그래도 남은 돈 있다. 여기 다 주고 그래도 남은 돈 있다. 여기 다 주는 거예요. 확정일자 안 받아버렸죠. 그러면 얘는 우선 변제권 없어버리죠.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면 이 사람 둘이만 나오겠죠. 여기 주고 그래도 남은 돈이 있다. 여기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정일자 받아야 돼요. 안 받아요? 뭐 이거 받아야지. 안 받아도 큰일 난다니까요. 확정일자 받아야 돼요. 아셨어요? 이렇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임차권 소멸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만 둘이만 배당 절차 참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D는 어떻게 돼요? 내내 살다가 기간 끝나고 나갈 때 누구에게? 신소유자니까 신소유자 B에게 보증금 받아서 나가면 된다 그러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전세권자일 때도 마찬가지겠죠? 전세권자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전세권자도 어떻게 돼요? 말소 기준권리 이하의 권리다 그러면 다 소멸하고 배당 절차 참가해서 우선 변제권이 있는 거고 말소 기준권리 이전에 있었던 권리는 소멸하지 않고 인수되는 거고. 아셨죠? 다만 자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그러냐면 둘 다 대항 요건을 갖췄더라도 임차권 같은 경우 여기는요. 경매받은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 여기는 대항할 수 없는 임차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임차권 같으면 자 이때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이나 전세권 있죠? 전세권은 선택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그냥 싫어 나 아이고 귀찮다 배당받고 나갈래 이래버려도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여기가 1순위 여기가 2순위 여기가 3순위 이렇게 배당받으면 된다고. 그리고 나는 원래대로 뭐 나 살래 그럼 살면 돼요. 살다가 나갈 때 누구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하는 거예요? 전세금 반환 청구하는 거예요? B에게. 아셨죠? 임차인이나 전세권자는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고요. 이게 말소 기준 권리인데 머릿속에 담을 거다 안 담을 거다? 네? 담으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그냥 그럴 거면 제가 강의도 안 드렸다니까요. 아셨죠? 네. 근데 이건 나하고 너무 궁합이 맞네? 한 번 들었는데 머릿속에 들어와 버렸는데, 그러면 할 수 없죠. 그냥? 그런데 그러지 않느나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이 이야기는 제가 자주 드릴 거예요. 나올 때마다. 아셨죠? 근데 꼭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죠. 시험하고 관계없이. 그죠? 그러면 봐보세요. 보통은 어때요? 내가 아파트 들어가려고 그러면 저당권 있어요, 없어요? 보통 저당권 있어요, 없어요? 아파트 임차인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보통 있어요, 없어요? 예, 그게 정답인데 보통은 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있는 경우도. 없으면 다행이고. 근데 있는 경우다 그러면 계산을 해야 된다. 계산을 해야 된다. 자,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이것도 머릿속에 담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야기 한번 듣는 거예요. 자, 이게 예를 들어서 시가 3억짜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시가 3억짜리다 그랬어요. 3억짜리. 자, 그런데 저당권이요. 이미 2억이 잡혀 있어요. 2억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임차 보증금 1억이에요. 들어가도 되느냐 이 문제죠. 들어가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2억, 1억이면 3억이면 다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왜 그러냐면 100%로 낙찰됩니까? 아니잖아요. 이 지역의 평균 낙찰률을 봐야 된다고요. 평균 낙찰률. 그래서 예를 들어서 80%로 90%로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죠? 80%라고 생각해 볼까요? 그럼 얼마예요? 2억 4천이에요. 2억 4천. 2억 4천이죠? 근데 얘가 원금 플러스 이자 다 받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내 1억 확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안 들어가야죠. 아셨죠? 그런데 여기가 5억이다 시가가. 그럼 어떻게 돼요? 80%로 낙찰되더라도 4억이다. 2억 플러스 이자 다 받고 나서도 어때요? 내 보증금 확보하는데 문제 없겠다. 그럼 들어가는 거죠. 아셨죠? 이렇게 계산하고 들어가야 된다. 평균 낙찰률을 봐가지고. 아셨습니까? 이렇게 해야죠. 그죠? 그러면 자 이렇게 있는데 중개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거? 중개하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중개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중개해야 되겠어요? 네? 2억 4천이잖아요. 예, 물론 일부를 이거 변제해라 이렇게 하든지 안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예,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이렇게 해야죠. 아셨죠?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을일 때 어떻게 들어갈 건지 이게 안 나와버리면 이게 바로 깡통전세라고 흔히 말하는 게 그거죠. 아셨어요? 네, 이렇게 계산하고 가는 거예요. 이런 거 뭐 재밌죠? 네? 아마 재밌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요? 시험이 아니라도 내가 알아야 될 내용이니까. 네? 시험에도 나와요. 시험에도 나오는데 시험에도 또 나와요. 근데 시험에 안 나와도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잖아요. 알아야 될 거니까 이렇게 알아두세요. 이 금액 계산하는 것은 시험에 안 나와요.
여기 안 나오는데 이거 있죠, 이거. 이 권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시험에 잘 나와요. 나오니까. 근데 시험이 아니더라도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저런 정도는 여러분이 아셔야 되잖아요. 세상 살면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 막 겁 없이 이렇게 들어가 버린다니까, 이렇게. 왜 전세가 없다 해가지고 막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계산해서 들어가야 돼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183페이지 맨 위에 양가로 1번에서 동그라미 1번. 선순위 저당권보다 후순위 전세권은요. 아파트 경매시 소멸합니까? 소멸해버리죠. 계약기간 남아있어도 소멸하고 2순위로 배당받죠. 2번 전세권이 선순위고 저당권이 후순위죠. 그럼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하면 모르는데 배당 요구하지 않으나 전세권은 존속한다. 즉 낙찰자가 전세권을 인수한다. 그러죠. 즉 전세권 끼고 아파트를 매입한 거다. 그러죠. 예외적으로 채권이 물권보다 우선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죠. 뭐예요? 대항력 갖춘 임차인 그랬잖아요. 여기는 최우선 변제권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이런 것은 생각지 않습니다. 나중에 제가 주임법 가서 설명드릴 내용이에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보지 마시고 무슨 생각한다? 채권도 등기를 하면 그죠?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채권이 물권보다 우선하죠. 그죠? 채권이 등기하면 물권이 됩니까? 아니라고 그랬죠? 물권 법정주니까 채권은 등기도 채권이에요. 하지만 대항력이 있으니까 어때요? 물권보다 우선한다. 그렇게 가는 거죠. 큰 2번 물권적 청구권 나오죠?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이 뭐라고요? 내 건데 나한테 달라 그랬죠. 그죠? 그렇죠? 거기 그림 보면 가운데가 방해자의 고의가 실은 불문한다 그 말 나오죠. 이거 말하잖아. 이것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바람에 날려가지고 갔어도 누구 엄마야 빨래 좀 줘 그런다고 그랬죠? 고의가 실 없어도 가능하잖아요. 당연히. 그리고 이때는 손해배상 청구 못하죠? 남이 훔쳐갔다 그러면 내 건 내놔 물청이죠? 상대방 고의가 실 있죠? 그럼 플러스 손해배상까지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렇게 보세요. 자, 거기 보면 사례로 접근하는 라이브 민법 그래가지고 갑소유 토지의 의리 무단으로 무허가 건물을 신축해서 기사식당으로 15년간 영업해 오면서 토지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다. 1번만 봐요. 2번, 3번 보지 마세요. 토지 소유자 갑은요. 무허가 건축주 을에게 건물 철거와 건물에서 나가달라 퇴거 요구를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뭐만 할 수 있다고요?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에게 건축주에게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게 바로 방해 제거 청구예요. 그러나 토지 소유권에게 건물주에게 건물에서 퇴거 나가달라는 청구는 할 수 없다 그랬죠? 2번, 3번은 지금 보지 않습니다. 넘기세요. 자, 물권적 청구권 개념. 물권자가 물권을 방해당하거나 방해당할 염려가 있을 때 방해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그런데 이런 것은 이 지문 자체로 시험 안 나오니까 여러분 어떻게 한다? 내 건데 나한테 달라. 몇 조로 연결된다? 187조로 연결된다. 아셨죠? 종류 보면 1번에 반환 청구 나오죠? 나오죠? 2번에 방해 제거 청구 나오죠? 3번에 방해 예방 청구 나오잖아요. 방해 예방 청구 나오는데 자, 거기 반환 청구 보면 소유권을 무단 침범 당한 경우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자에게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2번 보면 방해 제거 소유권을 방해당한 자는 방해당한 경우 소유자는 소유권에게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사례 1번만 보세요. 토지 소유자가 무단 건축주에게 행사하는 건물 철거 청구 있었잖아요. 이게 뭐예요? 방해 제거 청구라고요. 사례 2번은 보지 마시고요. 사례 2번도 말씀드렸죠. 그죠? A에서 B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됐다. 근데 이게 무효다 그러면 말소 등기가 없어도 이미 뭐예요? 소유권은 복귀한다고 그랬죠? 그럼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게 뭐였어요? 내 건데 나한테 달라? 뭐예요? 물청 그랬잖아요. 물청 그랬죠? 그거에 대한 설명인데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보지 말아버리라고. 아셨죠? 근데 봤는데 그게 기억나버렸다 그러면 또 할 수 없는 거고. 아셨죠? 우리가 아직 여기를 살짝 맛만 봤지 자세히 공부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이것만
이것만 연결할 줄 알아도요, 너무너무 많은 것을 해결을 해버려요. 그런데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연결을 못한 상태로 드립다 암기만 하니까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은 세세한 거 몰라도 좋다고요. 이렇게 크게 연결할 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셨죠? 아셨습니까? 네. 그 다음에 방해방. 아직 방해 안 당했죠. 방해당할 염려가 있을 때잖아요. 그거 말하죠. 그죠? 3번에 주체와 상대방. 주체는 당연히 뭐예요? 현재 소유자겠죠. 그죠? 그죠? 상대방은 누구겠어요? 현재 침해 한자일 거 아니에요. 한자겠죠? 그래서 갑소유 차량을 을이 절도했다 그러면 을에게, 을이 절도해서 병에게 팔고 병이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병에게 뭐 그런 것들이에요. 3번 보면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조건을 행사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죠?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은 보지 말고요. 5번 고의가실 없어도 인정된다고 그랬죠. 아까 그랬잖아요. 고의가실 없어도 인정된다 그랬잖아요. 고의가실 없어도. 고의가실까지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고 고의가실 없어도 어때요? 행사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갑소유 건물이 우면산 홍수로 인한 산사태로 상가 건물이 붕괴되어 6개월간 영업손실을 입었고 흙더미가 집을 덮쳐서 건물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갑은 어떤 구제를 받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건물 소유권에게 흙더미 치워달라 청구할 수 있죠. 그죠? 그러나 이 사람의 고의가실은 없잖아요. 그러면 영업손해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그랬죠. 가로 열고 손해배상 청구는 고의가실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 말 나올 거예요. 6번에 준용 이 말 나오죠. 그죠? 준용이 뭐예요? 가져다 쓴다. 그죠? 가져다 쓴다.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을 제한물권에 준용한다 그랬죠.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전세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지상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 그랬죠. 오른쪽 185페이지. 186조, 187조 나오죠? 187조는 뭐예요? 법률 행위란 말이에요. 법률 행위.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에 득 얻었다, 실 잃었다. 그 다음에 변경은 득실 변경. 이걸 우리는 물권 변동이라고 그랬죠? 등기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근데 187조는 뭐예요? 판결. 그죠? 여기 순서대로 안 돼 있는데 우리 법조문 그대로 읽으면 상속, 공용징수, 공용징수 가로 열고 뭐라고 돼 있죠? 수용이라고 돼 있죠?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 그랬죠. 그죠? 글자 두 자로 아시라고 그랬죠? 자, 그때 부동산 물권 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죠.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처분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등기한 다음에 처분해라. 그 말이죠. 그죠? 사전보다 쉬운 영어 설명 X. 절대 사전보다 쉽지 않아요. 지금 이거 보는 거 아니. 천천히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1번 형식주의 원칙 나오죠. 우리는 등기를 해야 등기라는 형식을 갖춰야 그죠? 공시방법을 갖춰야 뭐예요?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그랬죠?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형식주의 그러는 거예요. 형식주의. 그래서 개념 부동산을 매매라는 계약으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매매 합의와 별도로 공시방법으로 등기를 갖춘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랬죠? 공시방법 그러면 부동산은 뭐예요? 등기란 말이에요. 등기. 동산 볼펜 같으면 그냥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소유자인 줄 알지 볼펜 하나마다 등기부가 있을 리 없잖아요. 근데 X 이런 건 보지 마시고 다만 명인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수목의 집단 명인방법 그러죠. 3번 갑소유 토지를 을에게 10억 원에 매매 합의한 뒤 2달이 지나서 다시 갑이 병에게 20억에 이중 매매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랬죠? 봐보세요.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했는데 다시 병하고 또 매매 계약했다 그 말이죠? 그럼 을하고 병 중에 누가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그 말이죠. 그랬더니 등기한 사람. 왜? 등기야 소유권 취득하니까. 그 말이죠. 그죠? 등기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먼저 계약서 쓴 것보다 먼저 소유권 등기를 격려한 자.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양가로 4번 의사주의 X.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사례로 접근하는 라이브 민법 그래가지고 갑소유 토지를 매수인 을이 2007년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모두 지불하였으나 채권자가 토지에 가압류를 걸어 가압류가 뭔 말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넘어가세요. 아직 아무튼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기 전 상태에 있죠. 매도인이 갑이고 매수인이 을이에요. 근데 매수인 을은 등기했을 때 소유권 취득하죠. 근데 아직 등기를 못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소유자 누구예요? 갑이잖아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부동산 소유자 누구냐? 등기 명의자인 갑이다. 그랬죠. 그죠? 2번. 부동산 매수인 을은 언제부터 소유권을 취득해요? 등기했을 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때. 그랬죠. 그죠? 아셨죠? 이때 3번. 매수인 B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있죠? 이게 물청이에요, 채청이에요? 네? 채청이란 말이에요. 왜 그래요? 186조죠, 그죠? 아직은 네 건데 나한테 달라. 채권적 청구권,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아는 거예요.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그죠?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네, 그래서 언제까지 권리가 존속하는가 그랬는데 그건 알 필요 없어요. 다만 제가 여기서 힌트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 친구한테 돈 빌렸죠? 근데 몇 년 안에 돈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10년 그랬죠, 그죠? 10년. 그래서 채권적 청구권도 채권의 성질을 갖기 때문에 10년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보지 마세요. 아셨죠? 그 보면 머리 아파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면 갑소유 토지를 먼저 매매 계약을 체결한 을이 아니라 제3자 병에게 비싼 가격에 매매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줬죠? 그럼 토지 소유자는 먼저 등기를 한 병이다. 그런 거죠. 동산 물권 변동 X. 동산은 볼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기의 추정력이라는 게 있어요. 등기의 추정력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이 아직 모르셔도 좋아요. 왜냐하면 오늘은 뭘 공부했냐면 공신력을 공부했죠. 그죠? 공신력 공부했죠? 공신력 공부했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아까 우리가 이래서 여기를 지우기 싫었습니다만 마음씨 착하신 분은 바로 기억이 나요. 어땠어요? 갑에서 A 앞으로 그랬죠? 위조에서 등기했죠? 무효라고 그랬죠? 무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B 앞으로 등기했죠?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무권리자 처분은 무효다 그랬죠. 공신력 부정 그랬죠. 공시된 등기부를 공신해봤자 힘을 안 준다고요. 안 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공신력 부정 그랬죠. 그죠? 그런데 자, 말소 등기 청구할 수는 있다고 그랬죠.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잖아요. 물청, 채청. 물청. 내 건데 나한테 달라. 물청이잖아요. 그죠? 물청이죠? 그런데 자, 먼저 B에게 말소 청구하고 그 다음에 A에게 말소 청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B에게나 A에게나 먼저 B라고 해볼까요? B에게 말소 청구했어요. 근데 안 해줘요. 안 해준다 그러면 소송해야 되잖아요. 말소해달라고 소송해야죠. 그러면 갑이 원고가 되고 B가 피고가 돼서 법정에 갔겠죠. 그죠? 법정에 갔겠죠? 법정에 갔어요. 그러면 B는 자기 앞으로 등기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 소리 말고 등기부 한 장만 딱 제출해 버리면 돼요. 그럼 일단 판사가 이 등기부를 믿어줘요. 믿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아니니까 일단 등기부대로 소유자는 누구다? B라고 추정해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추정해준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이 등기를 부정하는 상대방 갑 있죠. 갑이 이 등기가 무효라는 것을 입증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증거를 제시할 책임이 있다. 그래요. 증거를 제시할 책임. 그런데 이 입증이 나중에 이제 제가 설명드릴 건데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입증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그래서 등기가 돼 있으면 승소할 확률이 높아요. B가 승소할 확률이 높아요. 이것을 등기에는 추정력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권리를 추정하는 추정력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빵빵한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해서 입증을 해버렸어요. 입증을 해버렸으면 어떻게 해요? 추정력은 깨져버리죠. 깨져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것은 권리 없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아셨죠? 일단 등기부가 있으면 적법한 권리로 추정하기 때문에 이를 부정하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된다. 이것을 등기의 추정력이라고 그러는데 아이고 머리 아프다 안 해. 이런 거지.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오늘은 뭐 공부하는 거예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뭘 믿느냐 그랬더니 믿을 거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운빨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 사례에서는 등기부를 믿고 거래할 수밖에 없어요.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대신에 등기가 돼 있으면 완전히 맹탕이 아니라 뭐는 있으니까 추정력은 있으니까 이 정도 보호는 받는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머리 아프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 안 하고 오늘은 뭐 보는 거예요? 이것만 알아도 훌륭한 거예요. 채권행위, 물권행위 나눠서 채권행위 단계에서 뭐라고요? 타인의 권리 매매 계약은 유효. 물권행위 단계에서는 무권리자 처분행위는 무효. 위조수리한 등기 무효죠? 무권리자 처분행위도 무효라고 그랬어요. 말소 등기 했을 때 말소 등기 없어도 186조, 187조 187조 시험이 엄청 잘 나와요. 근데 이 시험은 생각하지 마세요. 말소 등기 없어요. 따라서 말소 등기 청구할 수는 있다. 뭐예요? 물청 그랬죠. 내 건데 나한테 달라. 물권적 청구 이렇게 하세요. 아셨죠? 그리고 나서 비가 권리 취득 못하는 것을 우리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무효다. 혹은 공신력을 부정한다. 아셨어요? 이 정도 한 것만 해도 엄청나게 훌륭합니다. 그래서 등기의 추정력은 결국은 입증 책임의 문제인데 보지 마세요. 아셨어요? 자, 그리고 오른쪽 오시면 3번에 등기의 공신력 없음 나오잖아요. 이건 보시라고요. 갑소유 토지 1만 평을 동생 을이 서류 위조를 통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여 땅을 뺏은 후 을소유 소유권 등기를 믿고 위조 사실을 전혀 모르고 매수한 선이 나오죠. 선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모른다. 알면 악이 그랬잖아요. 선의 제3자 병이 땅을 인수한 경우 땅은 누구 소유냐 그랬죠? 자,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 갑에서 을이 위조했다고 나오죠? 그리고 병에게 팔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소유자 누구예요? 갑이라고요. 말소 등기해야 말소 등기 없어도. 말소 등기 없어도 187조. 아셨죠? 근데 이건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만. 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 위조 사실이 소송으로 결정적으로 입증되기 전에는 그죠? 등기의 추정력 때문에 땅은 갑소유인가 병소유인가 그랬더니 일단은 어때요? 하나님 빼고는 다 현재 등기 명의자인 병소유로 추정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면 뭐 이 등기부를 보면 병인 줄 알죠. 어떻게 뭐 갑인 줄 알겠어요. 그러겠죠? 그런데 갑이 위조 사실을 소송으로 입증하면 을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인 무효로 되죠. 3번 을명의 등기가 서류 조작으로 무효로 소송에서 밝혀지면 토지가 을의 소유라고 등기부를 믿고 땅을 매수한 제3자는 등기의 공신력이 없으므로 그렇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갑에게 다시 땅을 빼앗기게 된다. 등기했을 때 등기 없어도 무효 취소 해제, 말소 등기 없어도예요. 따라서 4번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는 갑이고 현재 등기 명의인 병이 아니다 그러죠. 따라서 동생 을에게 땅을 빼앗겼던 갑은 소유권에게 소유권을 방해하는 을의 등기, 병의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게 물청, 채청, 물청이라고요. 말소 등기 없어도니까 187조죠. 따라서 내 건데 나한테 달라. 물권적 청구고요. 물권적 청구. 그 중에서도 방해 제거 청구죠. 방해 제거 청구죠. 그랬죠? 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방해 제거 청구다. 자, 다시 184페이지로 보세요. 그러면 양가로 2번에 종류 나오죠. 동그라미 2번에 방해 제거 청구 나오죠. 사례 2번 제가 아까 보지 마라 그랬죠. 이제 보는 거예요. 뭐라고 나요? 토지 소유자가 원인무효의 등기 명의자에게 행사하는 무효등기 말소 청구는 내 건데 나한테 달라. 물청이죠. 물청 중에서도 뭐라고요? 방해 제거 청구라고요. 방해 제거 청구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187페이지로 오세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가등기 나오죠. 그죠? 가등기 나오죠? 네, 가등기 잠깐 강의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가등기도 되게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실제 사례에서 가등기도 많이 들어봤을 텐데. 자, 봐보세요. 소유자가 A예요. 소유자 A. 여기 이제 마음씨 착하신 분 다 알죠, 그죠? 네, 소유자가 A예요. 그죠? 그런데 B가 등기를 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그랬잖아요. 소유권 취득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런데 그때 보면 소유권 이전, 소유자 B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등기부를 봤더니 소유권 이전이 이렇게 안 돼 있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가등기 이렇게 적어진 게 있어요. 가등기. 가등기에 그것을 제가 편의상 여기다가 그냥 소유권 이전 보존 가등기 이렇게 안 적고 그냥 가등기 이렇게 적습니다. 가등기 B 이렇게 적어요. 아셨죠? 그리고 나서 자 실제 등기부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저는 어떻게 강의를 드릴 거냐면 이렇게 하고 칸을 남겨 놓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가등기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할 수 있잖아요. 번등기라고 그래요. 번등기. 번등기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전산 등기부니까 엔터키 하나 탁 치면 내려가겠죠. 근데 칠판은 엔터키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남겨놓고 갈 거예요. 아셨어요? 이해하세요? 자, 그러면 이 등기부를 여러분이 딱 봤을 때 소유자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A지 B가 아닌 거예요. 가등기만으로는 아직 소유권 취득 못한 거예요. 아셨어요? 언제 가등기를 해놓느냐 그랬더니 제가 우리나라 거래에서 제일 큰 문제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계약금 3천만 원, 중도금 1억 2천 줬죠. 근데 손해받은 것은 뭐밖에 없다고? 영수증밖에 없다. 에스크로 해놓는데 우리나라 아직 전면적으로 시행 못하고 있다고 그랬죠. 간도 크다 그랬죠. 그랬죠. 근데 빌딩 사는데 어때요? 막 100억짜리다. 근데 막 계약금 10억 막 주고 중도금 막 30억 이렇게 주고 막 50억 줘놨는데 종이 쪼가리 하나만 받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때는 뭐예요? 돈이 들더라도 가등기 해달라 이래야 되죠. 그래서 가등기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니까 아직 소유권 취득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등기만으로는 물권이 변동하지 않았다고요. 물권이 변동하지 않았어요. 물권 변동적 효력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여전히 소유자는 A인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소유자 A는 이 상태에서 C에게 팔 수 있느냐? 할 수 있어요.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도 없어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해가지고 C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소유권 이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B는 왜 가등기를 해놨느냐? 이럴 때를 대비해서 가등기를 해놨어요. 이제 잔금 치르죠? 잔금 치르고 번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번등기가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이 가등기가 없을 때 바로 한 것을 소유권 이전 등기 그랬잖아요. 등기부를 보면 번등기 이렇게 안 나와요. 그냥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나와요. 소유권 이전 등기. 근데 이것을 이제 강의할 때 편하게 여러분이 이해하기 위해서 가등기하고 비교해서 뭐라고 그래요? 번등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번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말하는 거예요. 실제 등기부를 보면 소유권 이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C의 등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가등기하고 번등기 중간에 있었다. 중간에 A가 C에게 뭐 한 거예요? 처분했단 말이에요. 판 것을 처분행위라고 그랬죠. 처분행위. 처분행위라고 그랬죠? 처분했다. 그래서 중간 처분 등기 그래요. 중간 처분 등기. 이 중간 처분 등기는 등기가 아닌 직권으로 말소해버려요. 우리가 B가 말소해주세요 신청하지 않아도 등기가 직권으로 말소해버린다. 왜 그러냐면 봐보세요. 자, B는요. 이걸 순위번호라고 그러는데 여기 선 안 넘어가죠. 안 넘어가죠. 뭔 말이냐면 이순위라는 뜻이에요. 이순위. 그래서 번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의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 순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얘는 몇 순위예요? 3순위죠. 그죠? 3순위. 3순위면 뭐가 빠르다고요? 2번이 빠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직권말소해버린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또 이렇게 강의를 드렸더니 등급을 봤더니 A에서 B로, B에서 C로 이렇게 되면 제가 이때 말씀드렸죠. 이 부분에서 마음씨 착하신 분은 보일 텐데 소유권 이전 되면 전에 등기 말소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랬죠. 그죠? 안 하고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이때 순위 번호가 빠른 1번이 소유자구나 이렇게 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읽어야 돼요? A에서 B로, B에서 C로. 그래서 현재 소유자는 C다 이렇게 읽어야 돼요. 아셨죠? 그러면 이것은요. A에서 B로, B에서 C로인데 왜 C가 소유자 아니에요? 이럴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A에서 B로, B에서 C로가 아니죠. A에서 B로 또 A에서 C로죠. 그리고 B하고 C하고 소유권이 이제 충돌해버리죠. 충돌해버리죠? 충돌할 때는 뭐예요? 어느 게 빠르다? 이 번호가 빠른 거, 순위 번호라고 그러는데 순위 번호가 빠른 게 우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직권 말소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이것을 이제 순위만 가등기시로 과거로 돌아간다를 제가 소급한다 그랬죠? 순위가 소급하는 효력이 있다 그래요. 그러지 가등기 3월 1일 중간 처분등기 4월 1일, 본등기 5월 1일이 있었다. B는 언제 소유권 취득하냐면 5월 1일 날. 물권이 변동하는 효력은 5월 1일 날 성립하는 거예요. 물권 변동 시기까지 뭐 가등기로 소급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자, 4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사이는 소유자가 C였다. 그 말이에요. 아셨죠? 그리고 5월 1일부터 소유자가 B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렇게만 말하면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돈이 여유가 좀 있으면 자식들 아파트 한 채씩 사주고 싶죠. 그리고 안 사줄 거예요? 너는 단단하게 살아라. 그래서 해병대 모자 하나 씌워서 뭐 야산에 뭐 버릴 거예요? 아파트 하나 사주고 싶다고 하세요? 사주고 싶죠? 그래서 여러분이 C에게 아들에게 사주고 싶은 거죠. 이렇게 A가 매도인인데 그럼 어떻게 해요? C 앞으로 죄송합니다. 말을 잘못했어요. 자식 앞으로 이렇게 사주고 싶잖아요. 자, 이렇게 사줬어요. 사줬는데 뭐가 걱정이냐면 이 철없는 자식이 팔아먹어 버릴까 봐. 팔고 술 먹어 버릴까 봐 걱정이잖아요. 그럴 때 부모님은 뭘 해놓냐면 가등기를 해놓는 거예요. 가등기 해놓는 거예요. 아셨죠? 그럼 어떻게 돼 있겠어요? 지금 철없는 자식 이름으로 소유권이 돼 있고 부모님 이름으로 가등기 돼 있겠죠? 여기 뒤에는 안 나오겠죠. 그죠? 안 나오겠죠? 자, 이 상태에서 소유자 누구예요? A지. 부모가 아니라고요. 1가구 2주택 안 걸려요. 그러니까. 아셨죠? 그런데 철없는 자식이 이 부동산 팔아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니까요.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있다니까요. 제가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부모님 어떻게 하면 돼요? 본등기 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요? 직권 말소돼 버리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어쩌냐면 C는요. 가등기가 돼 있다 그러면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안 사겠죠. 그죠? 나는 바보 하면서 살 수는 있어요. 살 수 있는데 그래봤자 어때요? 직권 말소 돼버릴 거 아니에요. 직권 말소 되면 물론 C는 A에게 그 대금 돌려줘 할 수는 있어요. 할 수 있지만 잘해봤자 본전이란 말이에요. 잘해봤자 본전. 근데 이 짓을 뭐하게 하겠냐고요. 아셨죠? 그래서 이 정도 안전장치가 되는 거예요. 안전장치가. 아셨죠?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 아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등기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다. 실제 사례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된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법률용어로 붙여보면 가등기만으로는 물권이 변동되지 않죠. 가등기 있어도 처분을 금지하지 않죠. 나는 바보 이러면서 살 수 있다고요. 다만 가등기에서 본등기 하면 무슨 등기? 중간 처분 등기는 어떻게 한다고?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왜? 순위가 가등기시로 소급하는 효력이 있으니까. 물권 변동 시기까지 가등기로 소급하진 않아요. 쉽네.
알겠습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공인중개사다. 가등기가 있어요. 자, A에서 C로 파는 이 매매가 중개할 거야, 안 할 거야? 아유, 해야죠. 해야지. 왜 돈 벌어야 되니까. 대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조건부로 계약해야죠. 가등기를 언제까지 말소해준다. 이렇게. 말소해주는 조건으로 매매한다. 이렇게 해야지. 아셨죠? 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가등기 보세요. 사례로 보는. 자, 간명이 모텔 건물에 10억 원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을이 15억 원 채권 대신에 모텔로 대물로 변제받는다. 예. 받기 위하여 모텔로 받기 위하여 돈 대신에 모텔로 받는 거 대물 변제라고 그래요. 모텔을 채권자 을 명의로 가등기를 마친 상태죠. 갑에서 을로 가등기가 돼 있죠. 자, 여기 사례에서는 여기가 갑이고 여기가 을이라고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렇게 돼 있는데 그 2017년 모텔이 헐값의 매물로 나와 병이 인수했다 나오죠. 그죠?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왔죠? 자, 이렇게 됐을 때죠. 그죠? 가등기 해준 을이 나중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면 모텔 매수인은 소유권을 뺏기는가? 그 말이죠. 뺏겨요, 안 뺏겨요? 뺏기죠. 그죠? 직권 말소돼 버리니까. 그 말이죠. 그죠? 1번, 가등기가 격려된 모텔 건물을 매매로 인수해도 위험하지 않는가? 매우 위험하다. 근데 이런 것은 여러분한테 어떤 감을 주기 위한 것이지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 시험에 뭐 위험하냐 안 위험하냐 절대 이렇게는 안 나와요.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2번 보면 2017년 가등기를 해둔 을이 번등기가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그랬죠? 마치면 물권 변동의 효력은 언제 생겨요? 번등기 했을 때죠? 즉 물권 변동의 효력은 가등기 시로 소급하는 것이 아니라 번등기 한때로부터 을이 모텔 소유자다 그랬죠. 다만 번등기 순위가 가등기 시로 소급한다 그랬어요. 그 결과 모텔에 대한 소유권자가 을과 병 두 사람이 되는데 을의 순위, 즉 가등기 순위가 2010년, 병의 순위 2017년보다 우선하죠. 그래서 일물일권주의 원칙 결과 둘 중 하나는 제거돼야 돼요. 따라서 3번 가등기에 번등기를 마치면 가등기와 번등기 중간에 모텔을 매수한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즉 중간 취득 등기, 중간 처분 등기는 어떻게 돼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 처리한다 그랬죠? 4번 가등기가 격려된 모텔을 매수한 자는 일단 모텔 소유권을 얻지만 병은요 이미 가등기해준 권리자 을이 번등기를 하는 순간 50억에 돈을 주고 매수한 모텔 소유권을 빼앗기게 되는 커다란 위험에 직면한다 그랬던 거예요. 아셨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어디 본 거예요? 물권법 총칙을 본 거예요. 총칙 본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이제 각칙 보는데 각칙은요 다음 주에는 점유권하고 소유권 볼 거예요. 소유권 보고 그 다음에 제한물권 이렇게 두 번 나눠 가지고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